반갑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또 연중 신고가를 갱신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이버캣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오기도 하였고 월가에서도 흥미로운 인터뷰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사이버캣과 관련된 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로보택시 팀으로부터 나온 사이버캣과 관련된 주요 정보부터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 끊임없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왜 두 개의 좌석으로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2인승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날 주행 거리의 82%가 2인 이하로 탑승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은 극도로 효율적이어야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효율성은 단순히 에너지 소비량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청소의 개념도 고려했습니다. 또한 신뢰성과 서비스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좌석은 공기역학적으로 많은 기회를 열어줍니다. 또한 사이버캡의 부품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모델 3 부품의 약 절반으로 구성된 자동차를 배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량 공유 자산으로서 차량을 청소해야 할 때 여러 개의 문과 여러 개의 좌석을 탐색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벤치 시트처럼 보이는 시트만 있으면 자동으로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공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 앞뒤의 트랙 차이로 공기역학적 이점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트랙이 어떻게 좁아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공기역학적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효율 목표를 분명히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밤 몇몇 팀이 제품의 효율성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차는 핸들이 없고 페달이 없는 것이 정말 멋집니다. 이 차는 V13에서 작동하며 이제 더 많은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몇 주 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곧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차는 대중에게 배포된 V13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어떻게 더 효율적일까요? 이 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도움이 됩니다. 하나는 B필러를 뒤로 옮겼기 때문에 더 나은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좌석은 실제로 B필러가 좌석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쪽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위치에서든 훨씬 쉽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알렉스가 이 제품이나 이 버전에서 향후 버전에 이르기까지 도어를 어떻게 개선하여 승하차 효율성과 디자인 효율성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2인승 콘셉트입니다. 네, 2인승 콘셉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타이어와 관련된 제품의 경우 타이어 자체는 효율성, 승차감, 편안함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MVH, 훌륭한 승차감을 원합니다. 직경이 커지면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회전 저항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미래지향적인 외관은 우리가 이 제품을 통해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로를 달릴 때 이 차가 매우 다르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트렁크 측면에서는 거대한 트렁크가 있습니다. 트렁크에는 여러 개의 골프 가방부터 풀사이즈 기내 수화물 2개, 풀사이즈 체크백 2개까지 한 번에 모두 수납할 수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자전거도 어느 정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하기 쉬운 넓은 트렁크 공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휠체어는요? 접이식 휠체어도 잘 맞습니다. Wheelchair? Foldable wheelchairs will fit as well. Thank you. 감사합니다. 실내에는 지금까지 차량에 설치한 스크린 중 가장 큰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을 스크린에 띄우든 게임, 미디어를 즐기든 운전하는 차 안에 앉아서 하고 싶은 모든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멋진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기능의 가장 좋은 점은 차가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화면, 휴대폰 등 원하는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21인치 화면입니다. 해상도는 현재 모델 3와 동일합니다. 제가 다른 질문에 답할 수도 있지만 팀에게 여러분 모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요. 차는 정말 멋집니다.
자, 주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내용만 빠르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사이버캡이 2인승인 이유 자체가 82%의 경우 차에 탑승하는 사람이 2인 이하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 동시에 마일당 에너지 소비 효율도 높이고 청소도 더 쉽게 단순화시켜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일당 에너지 소비 효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2인승으로 만들어서 투도어로 얻는 공기 역학 개선도 있으며 차량 디자인 자체에서도 공기 역학을 개선하여서 마일당 에너지 소비 효율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효율에는 마일당 에너지 소비 효율뿐만 아니라 로보택시 플릿을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 역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 살펴봤던 청소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구조와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모델 3 대비 부품 수가 절반이다. 투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이버캡의 부품 수가 모델 3 대비 절반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현재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는 산업 최고의 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만 본다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테슬라는 수익을 보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400%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량 생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왜 10년이 지났는데도 대량 생산에 성공하지 못할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대량 생산에 성공해서 어나더 레벨의 원가 관리를 보여주는 테슬라에서 모델 3 대비 부품수 절반인 차량을 만든다? 사이버캡과 관련된 원가가 얼마나 낮아지게 될지 너무나도 뻔한 상황입니다. 사이버캡과 앞으로 나오는 저가형 모델이 똑같은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렇게 줄어드는 원가를 고려하면 사실상 게임은 벌써 끝난 상황입니다. 이 게임이 벌써 끝난 상황이다 라는 걸 먼저 깨닫느냐 아니면 테슬라의 사이버캡과 저가형 플랫폼이 미친듯이 팔리는 상황에서 깨닫는가, 이 둘이 투자 결과에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당연히 핸들과 페달이 없기에 부품수를 추가로 줄이는 데 역할을 하였으며 버전 13 역시 예상했던 대로 기가 텍사스 사이버캡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트럭과 마찬가지로 도로 위에 광고판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사이버캡인데 문제는 앞서 살펴봤던 원가가 워낙 낮고 또 로보택시라는 것 자체가 신개념의 대중교통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사이버 트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게 됩니다. 테슬라에 대한 전례 없는 규모의 광고가 도로 위에서 펼쳐지게 되는 게 다가오는 미래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품 수는 반으로 줄이고 핸들과 페달도 제거했는데 스크린 사이즈는 오히려 더 커졌죠.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고 자율주행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초점을 둔 모습입니다. 또 그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400로 올리며 뒷북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뒷북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인데 실제 테슬라 버전 13.1을 타보고 난 다음에 월가 애널리스트조차 뒷북을 치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방문을 통해 주로 어떤 의문을 해소하고 싶으셨고 어떤 점이 더 낙관적이셨나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구식 장비 전문가입니다. 25년 넘게 이 일을 해왔죠. 저는 공장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스틴 시설을 처음 본 것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은 시설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모델 Y에서 FSD를 시승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13.2 버전이었는데 매우 까다로운 시나리오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잘 작동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FSD의 비율이나 보급률이 계속 증가하여 이러한 차량에서 반복적인 수익원이 창출되어 초기 하드웨어 판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꽤 낙관적으로 생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한 $400라는 가격 목표는 그 첫 번째 목표입니다. 향후 1에서 2년 동안 이 목표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달성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몇 달 만에 시가총액이 $0.5조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문제는 완전한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사업 등 어떤 재정적 이익이 발생하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실제 수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I guess there'd be three things I'd point to. First, 첫째, 내년에 저가형 차량이 출시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40,000 미만의 시장이 매우 크게 열립니다. 따라서 $40,000 미만의 차량이 출시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험에 처한 $7,500의 IRA 세액 공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두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옵티머스와 FSD 또는 완전 자율주행이 실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장주 투자자들이 과감히 내다보는 미래가 전 세계 GDP가 $100조 달러인데 그중 50%가 노동이죠. 그게 바로 옵티머스의 잠재 시장입니다. 그중 실제로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고려하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FSD 측면에서는 전 세계 도로에서 매년 약 10조 마일이 주행되고 있습니다. 그 마일당 50센트 또는 $1를 포착한다면 잠재적인 수익은 엄청납니다. 따라서 옵티머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 가지 벡터, 즉 노동 측면의 옵티머스와 자율주행 측면의 FSD를 보면 정말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난 80년 동안 이동 속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부딪히지 않는 자율주행차를 탄다면 이동 속도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국과 선진국 시장이 50년 이상 경험하지 못한 구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허니잼 통역 주가가 오르니 테슬람들이 몇 년째 이야기한 옵티머스와 FSD의 가치라는 측면을 이제 언급하신 것이 맞습니다. 허니잼 통역급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이죠. 또한 수익의 100배에 거래되는 주식을 기반으로 자본 비용이 엄청나게 낮다는 개념도 제기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장 투자자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은 회사가 계속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현재 약 $550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의 5%를 조달하면 완전 자율주행과 낙관론자들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과 관련하여 도조 측에서 하고 있는 일의 배포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5% 희석이 발생해도 아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본 조달이 되겠지만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달러인 회사로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이번 인터뷰를 보면은 아주 재미난 부분이 많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옵티머스의 가치를 정말 늦게 깨닫는다 하더라도 위 로봇 행사 때 깨닫는 게 맞았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하게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실제로 운행이 되었고 옵티머스가 가진 능력도 증명을 했습니다. 만약 위 로봇 행사에서 이 가치를 보지 못했다면 테슬라 혹은 전반적인 성장주 투자는 엄청난 고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직접 13.2 버전의 테슬라 자율주행을 타보니까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일단 여기서 진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겠지만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뒤늦게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도 한 명, 두 명 테슬라 FSD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모두가 테슬라 FSD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시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주가가 한 번 더 점프하고 난 그 다음 시점이 될 것입니다. 또 이번 인터뷰에서 첫 번째 목표 주가를 $400로 일단 선정하였다라고 말을 하였죠. 이 역시 테슬라 주가가 조만간 $400를 넘기고 더 높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런 월가의 PT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점은 로봇택시 앱이 실제로 출시가 되고 사이버캡이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된 뒤에는 테슬라 주가는 $400가 아니라 $1,500에 더 가깝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갑자기 자본 조달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맥락 없이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월가에서도 관심을 받으니까 또 갑자기 리프트와 우버의 주가가 크게 내려갑니다. 자율주행 시대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 플랫폼의 가치는 아주 낮아진다는 걸 시장도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부 테슬라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여서 로봇택시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테슬라 자체가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들을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가장 뛰어난 회사 중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서 다른 회사 플랫폼을 인수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아주 빠른 속도로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가 리프트나 우버를 인수할 가능성은 한없이 0%에 가깝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인수할 수 있다면 인수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리프트나 우버 등의 라이드 쉐어링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웨이모 같은 경우 마이애미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점점 더 가까워짐에 따라서 웨이모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아주 큰 적자를 보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이 적자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사이버캡, 로보택시를 시작하게 된다면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모와 같은 자율주행 역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접하면 접할수록 테슬라의 사이버캡과 로보택시가 확대되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XAI 같은 경우 H100 GPU 기준 10만 대에 달하는 컴퓨팅 능력을 벌써 가지고 있고 20만 대까지 올릴 계획까지 알려져 있었는데 이 GPU 개수를 100만 개 이상으로 올릴 것이다 라는 계획이 밝혀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그lok의 발전 속도만 본다 하더라도 오픈 AI를 따라잡는 것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실 세계 AI, 자율주행에서는 독보적인 1등이며 디지털 AI에서 역시 조만간 1등을 탈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농담조로 100만 개가 아니라 10억 개의 GPU를 최소한 가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만큼 AI의 진심이다 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